여러분 아주 반갑습니다. 서산시장 이완섭입니다. 오늘 여러분 한 분 한 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잘 오셨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누가 강요해서 이 자리에 온 것도 아닐 것이고 본인들이 원해서 아마 오신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학생들만 혼자 온 게 아니고 옆에 엄마 또는 아빠가 자리를 함께 했는데 그런 의미에서 또 더 뜻깊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모님하고 함께 어디를 다닌다는 것은 여러분들 그 나이대 아니면 좀 더 지나면 아마 어려울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도 잘 안 하려고 하겠지만 그런 여건이 만들어지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아주 결정 잘 하셨고 또 잘 오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오늘 같은 이 행사가 6번째입니다. 작년 3월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 행사의 어떤 그 목적은 뭐냐? 우리 지역에 있는 학생들 앞으로 이제 대학이라든가 사회에 진출하기 위해서 학창 시절을 잘 보내야 되는데 특히 이제 고등학생들의 이제 첫 출발점은 중점을 둔 거예요. 이제 대학을 가려면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겠고 그 목표한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그 대학에 대한 맞는 어떤 그 여러 가지 그 정보라든가 정확한 지식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할 텐데 백문이불여일견이라고 들어보셨죠? 그래서 내가 가고자 하는 어떤 대학이라면 그 대학에 대해서 정확히 알기도 하고 정말 그 큰 꿈을 가지고 내가 반드시 이 문을 뚫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지라든가 이런 목표 관념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좀 심어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게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첫 출발점은 중학생보다는 여기 중학생들이 많이 와 있는데 중학생들보다는 이제 고등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대학 진학을 앞두고 있는 그런 그 우리 학생들한테 좀 더 명확한 직접적인 어떤 그 가시적인 꿈을 좀 이렇게 심어주고 목표의식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시작을 했던 건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중학생들까지 이렇게 내려왔어요. 결코 나쁜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찍 눈을 떴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 온 우리 학생들은 중학생들은 다른 그 친구들보다 좀 더 꿈을 더 빨리 갖는 그런 측면에 있기 때문에 저는 아주 긍정적으로 바라봅니다. 맨 처음에 서울대학교를 이제 시작을 했어요. 처음 시작할 때는 저도 직접 따라갔었어요. 직접 여러분들과 같이 가서 이렇게 했는데 바쁜 일정을 정말 쪼개가지고 간 거고 두 번째, 세 번째도 마찬가지로 갈 생각을 가지고 이게 시작을 한 건데 그 이후에 어떻게 호응도가 좀 예상하고 좀 달랐어요. 고등학생들이 많이 가길 원했는데 잘 알려지지 않아서 그런지 이게 좀 인원도 적기도 하고 저는 또 워낙 바쁘기도 하고 해서 그 이후로는 못 따라갔어요. 여러분들이 고등학생들이 어떤 열정이나 이런 걸 가지고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저도 여기 모든 일정을 뒤로 하고 더 우선시할 텐데 더 우선시할 수 있을 정도의 생각을 바꿀 수 있게끔 만들어주지 않더라고. 그래서 지금 못 가고 있는데 대신 우리 직원들이 여러분들 인섭을 하고 갈 거예요. 오늘 고려대학교를 가죠. 고려대학교는 우리나라의 정말 말 그대로 3대 대학 중에 하나잖아요. 서울대, 연대, 고대, 서울대, 고대, 연대. 뭐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어쨌든 일반에서는 굉장히 최고 우수한 대학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오늘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꼭 대학교를 가는 데 있어서 고려대학교를 목표로 가는 사람들만 거기 가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대학을 가든 그 대학의 교정에 가서 느끼는 거죠. 아, 대학이라는 곳이 이렇게 생겼구나. 에서부터 거기에서 이제 새록새록 갖지 못했던 않았던 꿈이 생겨날 거예요. 아, 나도 여기 한번 와야 되겠구나. 아, 여기보다는 다른 또 연대나 어디 서울대 한번 가봐가지고 거길 가야 되겠구나. 뭔가 새로운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생각 않던 꿈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는 아마 계기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중에서 13가족이 이렇게 왔는데 이 중에서 단 한 학생이라도 자기의 꿈을 새롭게 갖고 디자인하고 야 앞으로 나도
이렇게 지금 그동안에는 좀 대충대충 꿈도 없이 살아왔는데 정말 더 한번 꿈을 가지고 열심히 한번 공부도 하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러한 마음을 갖는 학생이 여기서 단 한 명이라도 나온다면 이 행사는 대성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인재라고 하는 것이 한 명의 인재를 키운다는 것은 엄청난 시간과 재력이 소모가 되는 거거든요. 한 사람이 대한민국 전체를 먹여 살리기도 하고 세계인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게 사람 아니겠어요? 그런 걸 여러분들도 아마 공감하리라 믿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여러분들 학교 가면 그냥 놀러 가는 게 아니니까 편안하게 교정을 거닐면서 이것저것 두루 살펴보면서 또 학교 관계자의 이야기도 또 듣고 하면서 무언가를 하나라도 느끼고 깨우치고 오면 정말 좋겠어요. 꿈이라는 얘기를 제가 벌써 몇 번 얘기한 것 같은데 꿈이 있는 사람과 꿈이 없는 사람은 미래가 달라져요. 꿈은 꾸어야 되는 것이고요. 모든 성취는 꿈꾼 자의 것이죠. 꿈을 꾸지 않은 사람은 성취를 이뤄낼 수 없겠죠. 원하는 것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꿈을 꾸어야 됩니다. 이왕이면 꿈을 크게 꾸라고 그랬어요. 그 꿈이 깨져도 그 파편은 크거든요. 조각은 크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을 움직이는 모든 훌륭한 사람들은 다 공통점이 꿈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꿈이 없던 사람은 그냥 꿈을 가졌던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내가 이 세상의 중심이고 내가 없는 세상은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면 내가 남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될 것이냐, 아니면 나를 위해서 내 꿈을 펼쳐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내 꿈을 실현시켜주는 사람들이 더 나를 따르게 해야 될 것이냐, 그건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저는 시장이잖아요. 시장 그냥 되는 게 아니지 않겠어요? 나름대로 그 시장이 되기 위한 노력을 또 했겠죠. 모든 게 마찬가지입니다. 초등학교 때 꿈이 있고 중학교 때 꿈이 있고 고등학교 때 꿈이 있고 막 그래요. 꿈이 똑같이 이렇게 가진 않을 겁니다. 이렇게 좀 시간이 가면서 나이가 먹으면서 학교의 어떤 환경이 바뀌면서 꿈이 달라지거든요. 그리고 그 꿈이 변화하면서 꿈이 살찌워져 가요. 그래서 꿈은 아주 작은 꿈이라도 가져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일에 눈 오는 날 눈사람을 한번 만들고자라고 했다고 생각을 한번 해봐요. 눈사람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방에 앉아 있으면 절대 눈사람 못 만들죠. 일단 밖으로 나가야 돼요. 밖에 나가서 눈 쳐다보고만 있다고 눈사람 만들 수 있나요? 반드시 그 눈을 만져야 되겠죠. 통할 만한 알갱이라도 눈을 뭉쳐야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아주 작은 눈 알갱이라도 가지고 있어야 그걸 굴려야 커져서 눈사람이든 뭐든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작은 꿈이라도 가지고 있어야 그 꿈이 눈사람이 커지듯 이렇게 살찌워져 가지고 큰 걸 이룰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어렸을 때 꿈이 선생님이 되는 게 꿈이었어요. 물론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때까지만 하더라도 장군이 되고 대통령이 되고 그게 꿈이었었죠. 그때 당시에 꿈을 적어내라고 하면 거의 다 80%, 90%가 전부 다 대통령, 장군 뭐 이런 얘기를 주로 썼었어요. 지금은 꿈 쓰라고 그러면 디자이너, 헤어 디자이너, 유치원 선생님, 축구 선수, 뭐 프로그래머 뭐 이런 것들이 막 나와요. 그래서 이 꿈이라는 게, 근데 저는 선생님이 꿈이었었는데 어떻게 시장이 됐을까요? 그게 선생님이라는 게 저는 칠판 앞에서 학생들 가리키는 게 이제 그게 꿈으로 시작을 한 건데 그것이 이제 커지는 거죠. 제 꿈을 이뤘다고 저는 생각할까요? 아니면 못 이뤘다고 생각할까요? 제가 지금 선생님이 아닌데 어떻게 생각해요? 현규? 내가 꿈을 이뤘을까 안 이뤘을까? 이뤘어? 왜 이뤘을까? 이 시장이라고 하는 자리는 선생님의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제가 선생님 역할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가졌던 그 꿈은 칠판 앞에서 백목을 들고 가리키는 게 이제 그게 꿈이었었는데 그 선생님이라는 것이 점점 커져가지고 꼭 선생님이라는 건 그 칠판 앞에서
서 있는 게 선생님이 아니거든요. 남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이 선생님이에요. 제가 영향을 주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고 서사실 변화시키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선생님의 그 역할이 굉장히 커져 있는 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많은 학생들 앞에서 많은 대중 앞에서 연설을 하고 축사를 하고 많은 얘기를 하는 게 그게 선생님 역할 아니겠어요? 그래서 꿈은 어떤 꿈을 꿔도 좋아요. 그 꿈이 나중에 자기도 모르게 자라나면서 커져가지고 눈사람이 커지듯 커져가지고 그 꿈을 다 이루게 된단 말이에요. 원래 가졌던 꿈을 다 포괄하는 더 큰 무언가를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오늘부터 꿈을 가지라는 거. 꿈은 꿈꾼 사람의 것이에요. 그래서 꿈을 안 꾸면 어떤 것도 이룰 수가 없는 것이고 꿈을 꾼 사람,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사고하라고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좀 그 얘기 듣고 보면 좀 비참하지 않아요? 나를 위해서 내가 살면서 살아야 되면 남을 위해서 산다는 생각을 한번 해봐요. 나도 꿈을 가져야 되겠죠? 여러분들도 눈사람을 큼지막한 멋있는 눈사람을 오늘부터 만들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면서 오늘부터 눈을 뭉치기 시작하면 돼요. 이해가시죠? 예, 이 세상의 모든 훌륭한 사람들은 다 꿈을 꿨던 사람들이고 공부를 열심히 책을 봤던 사람들이고 그리고 친구를 잘 새겼던 사람이에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는 꿈을 가지라는 거, 그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행동하라는 거. 행동하지 않고 꿈만 가지고만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 행동은 뭐냐? 이제 그 꿈을 실현시키기 위한 가장 첫 번째 행동은 좋은 책을 많이 읽어야 되겠죠. 여러분들과 같은 나이 때 읽는 책은 귀에 쏙쏙 들어오고 머릿속에 잘 들어오고 해서 오래오래 가요. 그런데 제가 지금 책을 읽으면 책장 덮는 순간 잊어버려요. 어쩔 수 없어요. 나이가 들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인류가 다 그렇겠죠.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서 저도 책을 많이 못 읽은 게 좀 후회스러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창시절에 읽었던 책은 굉장히 기억이 지금도 아직도 새로워요. 그걸 가지고 지금도 써먹는 것도 많아요. 그래서 학창시절의 책을 가급적이면 좋은 책들을 많이 읽으라는 거. 이거는 뭐 어느 누구도 다 하는 얘기인데 진부한 얘기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그게 정답이거든. 정말이에요. 엄마 아빠 다 이해하시죠? 공감하시죠? 지금 책 읽으면 영화도 저는 영화를 좋아해가지고 하루에 영화를 3편씩 봤어요. 공주에서 고등학교 다닐 때 공주극장, 중앙극장, 호서극장 3개가 있었는데 하루에 3편을 영화를 봤었어요. 그런데 그 3편 본 영화를 그 장면을 다 설명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그 젊은 학창 시절에는 머리가 깨끗한 거죠. 근데 지금은 영화 어쩌다 보잖아요. 영화가 나오는 순간 잘 생각 안 나요. 주인공 이름도 잘 생각 안 나요. 그냥 그때만 즐기고 나오면 그냥 잊어버려요. 그게 이 머리의 속성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중원부원 길게 얘기하는 거는 그만큼 학창시절이 중요하다. 꿈을 갖고 그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좋은 책 많이 읽으라는 거. 두 번째는 좋은 친구와 함께 좋은 친구들을 많이 사귀어야 돼요. 나쁜 친구 사귀면 그 나쁜 친구가 나를 안 좋은 곳으로 다 인도하게 될 거 아니겠어요. 기왕이면 공부도 열심히 하고 운동도 잘하고 성격 좋고 항상 긍정적인 친구, 그런 친구들 옆에 있으면 여러분들도 그렇게 따라가는 거죠. 생선 가게에서 항상 가까이 있으면 생선 옷에서 생선 냄새 나겠죠. 꽃밭에 계속 있으면 향기로운 꽃 냄새가 풍겨나올 수 있어요. 기왕이면 향기로운 사람들하고 늘 같이 있으면 좋겠죠. 그런 사람들 영향을 받고 친구들을 많이 사귀었으면 좋아요. 그 친구들이 여러분들 미래를 굉장히 도와주는 사람이 될 수 있고 나쁜 친구들은 여러분들을 안 좋은 쪽으로 안내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기왕이면 좋은 친구 사귀어가지고 나의 응원군이 많이 해야 되겠죠. 거미줄 사회라고 그러죠. 지금 네트워크 사회. 내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 주변에 나와 생각과 행동을 같이 하는 나를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거미줄처럼 이렇게 연결되어 있느냐. 그 사람의 성공의 척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친구도 잘 사귀고 그러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꿈을 갖고 좋은 책을 좀 읽고 그리고 좋은 친구 사귀고 하나만 더 얘기한다면 많이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여기저기 뭐 그냥 종횡무진 다니면서 많은 것을 보고 느끼는 거. 여행을 많이 다니고 이것저것 많이 본 사람하고 안 본 사람하고는 다르겠죠. 벌써 생각이 다르고
보는 눈이 다르고 시각이 다르고 시야가 다르고 안목이 다를 거예요. 많은 것들을 보고 느끼고 배우는 거. 학교의 생활도 중요하지만 학교 생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찌 보면 사회에서 여러분들이 보고 듣고 느끼는 것들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 걸 기회를 주려고 오늘 이런 자리를 만든 거예요. 여기 이런 자리는 시에서 차에다가 여러분들 다 태워서 안내해서 또 여러분들은 그냥 따르기만 하면 다 보고 듣고 오면 되잖아요. 보고 생각만 하면 되는 건데 마음만 먹으면 되는 건데 얼마나 좋아요. 이런 일을 주변 친구들한테도 얘기를 해서 많은 분들이 이런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해 뜨는 서산이 있죠? 해 뜨는 서산 설명만 짧게 할게요. 해 뜨는 서산에 대한 내용을 좀 아시는 분, 설명은 못한다지만 개념은 알겠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전부 다 모르나요? 우리 서산 시민이면서도 모르면 안 되죠. 제가 벌써 오랫동안 써왔는데 우리나라 지도를 놓고 보면 우리는 서쪽에 있으니까 우리가 해가 지는 곳으로 생각을 하고 서산, 해 지는 곳 이게 아주 머릿속에 고정관념화가 돼 있어요. 그 고정관념을 깨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우리나라 지도를 놓고 보면 서쪽은 맞죠? 오른쪽 동쪽에는 독도 울릉도가 있고 이렇게 쭉 있는데 거기는 해 뜨는 곳이고 우리는 이쪽은 해가 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고정관념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지구촌 세상 아니겠어요? 핸드폰으로 보면은 뭐 지구촌 저쪽 반대 우리 대한민국의 반대편에서 일어나는 일도 우리는 금방 알고 있죠. 그런 세상에 살고 있는데 왜 우리나라 지도만 놓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지구본을 놓고 딱 보면 우리 서산과 마주하고 있는 나라가 어디죠? 우리 서산을 마주보고 있는 대한민국을 마주보고 있는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중국이죠? 그럼 중국에서 우리를 바라볼 땐 우리는 어느 쪽이에요? 중국에서 우리를 바라보면 동쪽 맞죠? 그러면 독도하고 울릉도보다 우리가 더 가까운 동쪽 맞아요? 중국에서 볼 때? 그럼 서산은 해 뜨는 동쪽 맞아요? 틀려요? 맞죠? 어디에서 바라보느냐의 관점의 차이일 뿐이지 우리 서산은 해 지는 곳이야 이게 아닌 거예요. 해가 지는 곳이기도 하지만 해가 뜨는 곳이다. 고정관념을 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는 서울대 절대 못 가. 이런 고정관념을 깨세요. 나는 지금까지 공부도 제일 못하고 우리 반에서도 그렇고 애들한테도 영 그런 소리 듣고 있어. 오늘부터 다 깨세요. 여러분들은 지구상에서 여러분들 부모가 만들어낸 최고의 걸작품이에요. 이해가요? 여러분들이 엄마 아빠가 만들어낸 지구상 최고의 걸작품이라니까. 자기 자신을 믿으시고 자기 자신이 최고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우치시고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생각하세요.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다 갈 수 있어. 자, 이제 해 뜨는 서산 이해가죠? 그래서 절대 방위적으로 틀린 말이 아니다. 이걸 좀 먼저 이해하시고 두 번째 더 큰 의미는 해가 뜨는 모습처럼 모든 분야에서 발전하고 성장하고 도약하고 떠오르고 도와지는 그러한 서산을 만들겠다. 그러한 서산이 되어야 한다. 그러한 서산이 될 것이다. 이런 것들이 모두 함축되어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2016년 4월 4일 날 서울 롯데호텔에서 대한민국에 있는 지자체들 많은 캐치프레이즈가 있는데 서산시가 가지고 있는 이 캐치프레이즈 해 뜨는 서산 이 말이 그 지역의 정체성과 미래 비전을 가장 짧은 말로 함축적으로 잘 담고 있다라고 해서 국가 브랜드 대상을 받았어요. 해가 뜨는 모습처럼 좋은 일만 일어난다. 여러분들도 오늘 해 뜨는 선규가 되고 해 뜨는 하진이가 되고 해 뜨는 선균의 집이 되고 해 뜨는 다인의 집이 되고 막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될 거예요. 자, 오늘 잘 다녀오시고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